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두 개의 별도 법안을 나뉘어서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세미나에서 디지털 달러 연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으며,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 지불 수단보다는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연준의 부의장도 올해 말까지는 신규 거래에서 리보 금리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21년 이후 리보를 신규 계약에서 사용 시 건전성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또한 미국 경제가 백신 보급을 통해 팬데믹으로 촉발된 침체에서 완전한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개선된 전망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놀랍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이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3.85로 유지가 되면서 11개월 동결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0.2% 하락한 온수당 1738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중국발의 긴축 우려 완화, 미국 금리 급등세 진전,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3조 달러 인프라 소식 등이 겹쳐서 이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ETF 승인, 브라질 QR캐피탈 몇 주 내 9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비트코 및 코인베이스와 커스터디 협력을 갖고 있다, 가질 것이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생각을 하고 있는 QR캐피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위터 CEO 제토시가 첫 트윗 NFT 29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XRP 재상장 해시태그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돼서 호주, 미국, 영국 등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조만간에 아시아권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 아시아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XRP에 대해서 핫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이 운동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재개되는 운동 부분도 꽤 커질 것이고, 그리고 뭐 거래 재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대목도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6대 은행 모두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출시 완료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 앱에서 이용, 은행 월렛에서 개설을 하면 즉각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덴라이머 새로운 NFT 사용 사례 연구 중이다. 그래서 트윗에는 이오스 태그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요거와 연결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이 좀 추정이 되겠죠. 그리고 후오비 코리아가 시향 분석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이지 않고 하락세, 파월 의장 발언 이후 비트코인 공포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전에 소폭 상승을 보여줬지만 강한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형세이다. 4시간 봉으로 볼 때 볼린저 하단이 무너진 상황이며 53,000달러 선이 지지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5만 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더가 지지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량 돈만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선이 내려가는 양상, 4시간 봉으로 볼린저 하단부의 가격을 방어하는 형세로 강한 매도세가 반등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NFT 관련 뉴스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NFT 코인 반등세는 뚜렷하지 않다. 어제 이어 고점의 박스권까지 형성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덱스 거래소를 출시를 알리는 세타만이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NFT 시총 1위의 무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디파이 코인의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요 디파이 코인들은 5에서 10% 하락을 지속하면서 유니스합에 제외하고, 그리고 저스트가 제외하고 정고점에 지지하는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저가 코인들도 시장의 약세를 면치 못하고 하락으로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2주 가까이 이어지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10에서 1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점에 좀 유의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타 코인마켓캡 시총 10위권까지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앞으로 1위부터 10위권까지가 기존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멤버가 구축이 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해져요. 뭐 2018년도 때와 그리고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등등 보게 되면 항상 순위권이 1위부터 10위권이 매번 바뀌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래소 디커렛이 67억엔을 조달을 했다. 이 멤버 부분을 보게 되면 미쓰이 스미토모, SBI, 도쿄 미쓰비시 은행 등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레스케일의 GBTC가 9,758개 BTC가 상당 물량 매도 제한이 해제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구글의 NFT 검색량은 2017년도 ICO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인기가 좋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뜰 수 있는 NFT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원석이 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는 내 돈이 아주 1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에이다 뉴스 부분을 보게 되면 유럽의 관심도가 높은 코인은 5가지이며 북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이다가 1위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에이다 비체인 등등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에이다가 여기에서는 3위권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에이다 설명란에 달달로스, 요로에 대한 설명과 스테이킹에 대한 설명이 없다. 코베더 바이낸스처럼 거래소에 에이다가 묶이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달달로스와 요로이 부분에 대한 지갑의 스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달로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형태, 요로이는 모바일 어플과 크롬에 대한 존재, 나머지는 다 스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신 증명 성점 발표 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다. 코인 플러그, 야놀자, 람다, SK 이쪽에서 DID 연합체와 민간 컨소시엄하고 구도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한쪽이 몰아주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개로 계속 키워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잘 성장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의 블록체인 회사 부분에 있었을 때 정부가 너무 여기에 뒤처지게 되면 또 미래를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분산화 시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위안화 속도내는 중국 관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강조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익명성을 강조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즉 익명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중국에 있으면서 실제 결제를 쓰는 형태고, 뭐 여러 가지 인증 절차와 그리고 어느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쪽 들어갈 때 해당에 있는 그런 인증서를 보여주거든요. 건강 인증서를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증서를 해당에 있는 그 QR코드 형태에서 기록이 또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겠죠. 뭐 말만 뭐 그러려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중국뿐만이 아니죠. 뭐 다 이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가져가는 부분이 이득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 있었을 때는 저는 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주는 자산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비썸코리아 지난해 순이익만 1,300억, 1년 새에 3배 점프했다. 이때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빗썸이 뭐 과거 2017, 18 시즌에만 해도 뭐 CEO가 뭐 여러 번 많이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비하인드는 여기에 있는 주주 구성원들이 2018년도 때 그렇게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진짜 2017년도 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주인을 넘겨주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차익을 좀 갖고 도망갔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엄청나게 땅을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주 구성원들이 정말로 아무한테나 팔려고 했던 그런 좀 비하인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 당연히 특정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어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부르는 게 또 갑이죠. 그래서 누가 주인이 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어지는 구도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BS의 메타 오피셜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4월 30일 날 제공을 합니다. 요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룸에 USDC 소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 포인트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대규모 성능, 그리고 스텔라 기반 자산은 덱스에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이 되고 레거시 시스템 내부 외부의 로컬 스텔라 앵커 활용의 로컬 앵커를 활용하고 여러 국가의 은행 업무를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USDC와 스텔라는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KX 코리아 4월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특근법 관련해서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하나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채구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서도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2019년도 판례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의 일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기존의 세무사나 기존에 해당 법률 전문가가 계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그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 블록체인에 대한 또 부분과 금융에 대한 이런 결합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하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현존에 있는 이 시스템하고 지금에 나왔던 이 시스템하고 가장 근접한 법안 부분을 도출을 해서 아마 이런 법안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법안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거의 그대로 갈 거라는 것이죠. 제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즉 현존에 있는 뭐 채굴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든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정이든 올해 중에서 나오고 있는 수익적인 기반에서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 이제 내년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법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주소 부분은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뭐 이 점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또 사업자를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추이로도 또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취득 과정을 소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쟁점으로 부각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법률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코인은 정부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감 있게 우리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세금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